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쑥쑥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진짜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정말로 문재인이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끝장나겠구나. 뭐 나라가 끝장이 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냥 글자 그대로 다른 거 뭐 쑤시고 붙일 거 없이 내 삶이 나 자체가 찢기겠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0.7% 차이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요즘 보면은 이 총선 시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멀스멀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위기의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비해 가지고 어쨌거나 뭐 저쨌거나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니까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물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공천과 관련된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있었다. 거꾸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심지어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초동으로 지금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유세 같은 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재판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10%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진작에 막 탄핵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하는데 자기의 방탄망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쏙쏙들이 앉혀놨어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중진 의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위 10% 20%를 만들어가지고 감점 30%로만 때려버립니다. 감점 30%라고 한다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제가 30m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m 앞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사인 볼트가 와도 좀 못 이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랬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5%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현 시점에서조차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위기인 거예요. 아직까지 한 달이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부이 많았고 비명 행사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피칠과만 별의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의 공천은 확정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공세로 접어들겠죠. 모든 것들이 다 윤석열 탓이다. 모든 것들이 김건희 탓이다. 또다시 공세로 접어들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지지율 격차가 충분히 상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포심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번 총선에서조차도 이재명이를 심판하지 못하고 또다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진짜 끝장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얘네들이 현실화시킬 수도 있어요. 하루 뭐 이틀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물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비명 행사했던 사람들 친문계통 중에서 차마 민주당을 떠나지는 못했던 인간들. 요 인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망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렇죠? 대표 주자가 이제 임종석이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임종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보다는 안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안민석 같은 경우는 친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냥 시정잡배 정도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친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친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산에서 오선을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오산에서 오선을 하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선이면은 어마어마한 중진입니다. 그리고 그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시켜 놓고 봤었을 때는 거의 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선만 되더라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파워가 엄청날 텐데 3선도 아니고 4선도 아니고 5선이다. 그것도 심지어 한 지역에서 이 안민석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나무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지도 우리가 사뭇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죠. 왜? 쥐가 지역에 가면은 뭐가 되니까 완전히 왕이니까. 이 안민석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고 있죠. 근데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왜 컷오프가 됐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이 생겨
챙겨가지고 여러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안민석, 이런 안민석 정도는 상징적으로 제거를 시켜줘야 그래야지 이재명 입장에서 이 뭔가 좀 야 이거 봐봐라 내가 친명으로만 내 측근들로만 얘기한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안민석을 컷오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민석은 친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설득력 있는 얘기가 뭐냐? 이미 이 공천 전부터 예전부터 안민석과 이재명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상상에다가 제가 들은 얘기를 조금 덧붙이는 거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도 사실 이게 뭐 거의 뭐 중론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민석이가 오산에서 오선 아니었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오산이랑 당연히 그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가 됐든지 만나는 자리가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안민석이가 평상시 저희가 하는 그 아나무인적인 태도로 이재명을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의 적이라고 규정한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윤영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이제 무슨 뭐 같이 이제 그 뛰쳐나가겠다라고 했다가 조홍천이나 이현욱이랑 같이 뛰쳐나가려고 했다가 기자회견 30분 전에 돌변해가지고 그냥 남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누가 한 명 이제 컷오프가 되니까 현근택이었나요? 현근택 같은 인간 컷오프 되니까 그 지역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단수공천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회로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았던 거 아닙니까? 30분 전에 자기 동지들을 배신 때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배신 때린다 그래가지고 공천을 줍디까? 택도 없지, 그치? 애당초 자기랑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재명은 그냥 영화 아수라에서 나왔던 그 박성배 시장이랑 똑같은 인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당근 하나씩 주어주면서 저는 당근 싫어하니까 뭘 지어줄까? 뭐 오이 지어주든지 뭐 오이도 저는 싫어하는데 그럼 뭐가 뭐 고구마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지어주면서 스멀스멀 내 편으로 끌어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먹고 뱉어버리는 거 그게 이재명 스타일인데 그 유년차 딱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민석에도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오산의 국회의원, 오선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랑 뭔가 과거에 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2023년도 5월 달,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벌써 한참 전입니다. 그때 안민석이가 뜬금없이 정말 글자 그대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주, 사기, 불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주, 사기, 불륜 이러면 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제메이햄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냐 안민석이가 이재명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도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컷오프가 됐던 것도 이 지금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도 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랑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신다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도 8월 달에는 안민석이가 이재명을 콕 집어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 이재명 내년 총선 때는 종로로 출마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제명이 매기는 거 아닙니까?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헌신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방탕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개항 같은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로에 나가서 한번 좀 시원하게 떨어져라.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제명이 매기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안민석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이재명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개항을 출마할 당시 있었던 비판 이런 것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너 배지 또 달아보겠다라고 개항을 해 출마할 생각하지 말고 종로에 나가가지고 희생해라. 그냥 나가리가 되라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민석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가 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뒤에 무슨 뭐 부랴부랴 이제 뭐 체포동의안 이런 거 이제 뭐 나오다 보니까 안민석이가 뭐 이재명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을 조금 하긴 했지만 때는 늦어도 이미 한참 늦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할 당시 당연히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그때 과연
국회에서조차도 청문회에서조차도 듣보잡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안민석이가 잡놈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쓰는 안민석이가 이재명한테 어떤 폭로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